정치내공의 정치 빅데이터 보유자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건너뛰고 2주 만에 뵀는데요. 저희 프로그램 청취율 대폭 올라서 시사 프로그램 탑3 저녁 시사 2분기 연속 1위를 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최 수석님께서 이렇게 최스트라다머스다운 예언을 정치 예언을 해주셔서 특히 그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MB 사면 안 되는 거 보고 그때 내부 총질 문자의 최대 피해자는 누가 될 것이냐, MB가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딱 맞추셨어요. 그건 뭐 사람이 한 얘기가 아닙니다. 누가 한 얘기입니까? 그러면 그님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오셨어요? 네. 네. 그리고 참 이번에 남양주 수동 계시죠? 네. 그쪽은 수동은 원래 물이 많아서 수동이라고 하던데 뭐 별 피해는 없으셨어요? 예. 큰 피해는 없었고요. 예. 저희 집은 또 낮은 야산의 꼭대기라서 예. 피해가 없었습니다. 어. 오히려 지금은 이제 이렇게 막 기록적 폭우가 오고 그러면은 예전에는 이제 이 시골이나 네네. 이쪽 산 쪽에 사는 사람을 많이 걱정했는데 뭐 지금도 피해가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만 그렇죠. 도시에 사는 사람을 걱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죠. 그러니까요. 도시 침수가 제일 큰 문제인데 도시 침수는 뭐 100가지 얘기를 해도 물이 안 빠져서 그렇게 생기는 일인 거잖아요. 예. 물을 어떻게 잘 빠지게 할 건지 이게 관건인데 여튼 폭우 첫날 대통령이 재택지휘부터 반지하 참사 현장 방문까지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오늘은 뭐 국민의힘 또 의원들이 동작구에 갔다가 네. 뭐 비 좀 왔으면 좋겠네, 그래야 사진 잘 나오지, 뭐 이런 발언까지 해서 월요일부터 오늘 목요일까지 비판을 안 받고 넘어간 날이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이 정부 여당의 이번 수해 대응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 대통령께서 퇴근을 하신 문제로부터 이제 시작을 한 거죠. 네. 그런데 그 이후부터 오늘까지의 과정에서 모든 파트 그리고 매일 네. 그 이후의 해명 및 대응 과정들이 정말 거짓말이라고 할 정도로 소설같이 계속 실수를 하고 또 잘못 대응을 하는. 네. 그래서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어떤 정권에서 무슨 잘못을 하고 사고를 치고 했는데 그 뒤에 대응을 며칠 동안 이렇게 빈틈없이 똥포를 차고 빈틈없이 똥볼을 찼다. 예. 예. 그다음에 대통령실은 거의 모든 부처가 계속 실책을 하고 잘못을 하는 이런 경우는 정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수해 대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수해 대응을 잘못한 것에 대응하느라고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죠. 예. 이것의 정점은 오늘 한독수 총리 얘기입니다. 그 벙커. 예. 사택이 벙커다. 거의 청와대에 준하는 네. 이 지하 벙커 시스템을 갖춰놨기 때문에 대통령이 당시에 컨트롤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다. 이런 얘기거든요. 대통령이 사고치고 잘못하는데 그것을 네. 감싸다가 네. 첫 번째 거짓말을 하게 되고 네. 거짓말이 또 상상력까지 더해져 가지고 침소봉대를 하게 되고 네. 그런데 이거는 아크로비스타 대통령 사택에 그에 준하는 시설을 안 해놓고 거짓말한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요. 네. 시설을 했으면 그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떤 면에서 심각한 문제입니까? 사유지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국가의 위기 관리 시스템을 그 사유지에 설치를 했다는 게 네. 이거는 보안에 일단 노출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관련 규정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만 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될 대통령, 그중에 국가 컨트롤 타워인 위기관리 시스템 그에 준하는 것을 아크로비스타에 설치했다는 것은 네. 어떻게 보면 이거는 법률 위반, 규정 위반이고 위헌적 소지까지, 헌법 위반 소지까지 있는 거거든요. 네. 사실이라면, 네. 실제로 했다면. 그러니까 거기가 사유지인데 네. 민간인의 사유 재산을 그럼 강제로 뭐 통신선이니 관련 시설을 강제로 이게 그냥
대통령 사택에만 덜렁 뭐 가구 갖다 놓듯이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통신선도 들어가야 되고 뭐 이래서 이거는 그렇게 했다면 그거는 또 불법이에요. 그래서 이 양반들이 지금 정신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게 지적하는 것도 지칠 정도로 근데 이 일련의 과정에서의 연속된 실수 네. 이것의 이것의 정점은 오늘 한덕수 총리 발언입니다. 네. 이렇게 발언을 하셨어요. 이미 벌써 대통령께서 머물고 계시는 자택에도 그러한 모든 시설이 거의 완벽하게 다 갖춰져 있다. 지하 벙커 수준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요. 네. 아파트 관리사무소 수준도 안 될 거예요. 아, 그 집이 PC방 수준도 안 될 텐데 네. 대통령이 이상 없이 지휘를 했다는 것을 얘기하다가 네. 정말 덜컥수 떡수를 놓은 거죠. 한 총리께서. 네. 그게 위법한 거예요. 그렇게 했다면. 거기 벙커 수준으로 시설을 해놨다면 위법한 거죠. 국가 정말 최고의 보안 시설을 예를 들어서 거기 C4I 시스템을 했다. 네. 그런 문제 있는 거고요. C4I 시스템? 네. 어떤 시스템입니까? 그게? 그게 이제 군의 예. 통신, 지휘, 컴퓨터, 그다음에 정보들을 집결시켜 놓는 시스템이거든요. 네. 그다음에 위기관리 시스템, 재난관리 시스템 중에 예를 들어서 뭐 산림청, 행안부, 경찰, 그렇죠. 소방방재청 여기까지 실시간으로 연결하고 파악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 네. 이런 것을 민간 아파트에 설치를 했다는 것은 사실이라면은 저거는 국가 보안을 누설한 거죠. 거기에 그렇네요. 설치했다는 것 자체를 얘기했다는 것도 보안을 누설한 거예요. 그렇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그게 민간인 땅에 그럼 강제로 했느냐. 들어가갖고 했느냐? 그러니까 참 했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큰 문제고 문제입니다. 그게 제대로 안 돼 있으면서 지휘 충분히 했다라고 얘기하게 되면 거짓말이 되는 거죠. 할 수도 없고 예. 해서도 안 되는 걸 네. 총리가 했다고 우기니 이거 기가 막힐 노릇이죠. 네. 그래서 이거는 진짜 대통령실과 지금 이 정부가 집단적 카오스 상태예요. 네. 그러니까 누구 하나도 대통령의 퇴근부터 일련의 과정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조정 정리하는 사람 하나도 없고 네. 그다음에 모든 파트가 거의 다 관여가 돼서 실수를 하잖아요. 네. 국민의힘 뭐 오늘 문제는 둘째 치더라도 네. 우선 홍보실에서 사진 올렸잖아요. 예, 홍보와 메시지 혼선도 보통 많은 게 아니거든요. 좀 짚어주시죠, 그 부분들. 그다음에 강승구 수석이 나와서 비 오면은 그럼 퇴근 안 하냐 이런 말이나 했었고 대통령이 계신 곳이 상황실이라고 했었고. 그렇죠. 안보실장은 뭐 했냐는 거예요. 안보실은. 네? 이 동시간대에 예를 들어서 북한의 도발이라든가 네. 이런 것이 있었다면 그야말로 이 물폭탄으로도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 그러면은 대통령이 자택으로 가시는 그것에 대해서 안보실도 문제 제기를 했어야 되는 거고요. 네네. 그다음에 부속실이나 이런 데 뭐 했어요? 새남매 그 네, 현장에 가면서 사전에 아무 보고서도 못 받고 그러니까 왜 그렇게 몇 시에 일을 자다가 주무시다 그랬군요. 그러면은 장애가 있는 게 어머니인가요? 아닙니다. 딸입니다. 왜 대피를 못했죠? 이게 말이에요.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저도 있을 수 궁금하거든요. 없는 일입니다. 이거는 부속실에 바로 대통령의 서류를 챙기고 네. 보고서를 챙겨야 되는 사람들이 이건 또 못한 거고. 예. 그다음에 대통령이 정부를 대신해서 죄송한 마음이다 했는데 네. 공보라인에서는 사과한 거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요. 사과도 아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비서실장이 이런 데서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네. 비서실장 보이지도 않아요. 안 보입니다. 네. 국정상황실장도 안 보이고요. 홍보수석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 부처가 전 파트가 지금 실수를 하고 있고 네. 사후 수습 과정에서 네. 그리고 이걸 아무도 이 조정을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혼돈 상태다. 네. 그러니 이게 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네.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전혀 지금 중심을 못 잡고 실무적으로도 그렇고 공감 능력도 제대로 보여주고 있지 못한데
대통령실 개혁으로 이게 대통령실 인적 개편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냐. 대통령 본인이 스스로 변하기 전에는 백날을 갈아 껴도 이게 개선되기 어려울 거다. 이건 두 가지 의견이 있더라고요. 어느 쪽 의견이 맞습니까? 두 가지 다인데요. 다 맞습니까? 예, 저는 대통령 부부가 쇄신되지 않으면 이건 처방이 안 된다. 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원인이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니까. 네. 그러다 보니 대통령을 중심으로 각 파트 책임자들 뭐 이런 사람들이 전부 해이해지고 네. 기본적인 공감과 소통이나 공유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죠, 이거 지금. 각자 도생은 거기가 지금 각자 도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대통령이 바뀌고 쇄신하기가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비서실을 쇄신해라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네. 우선 문책을 해야죠. 문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쇄신 차원이 아니고 문책 차원, 책임지는 차원에서도 이번에는 싹 바꿔야 됩니다. 싹 바꿔야 된다. 실수를 했잖아요. 잘못을 했잖아요. 자, 그럼 바꿀 수 있는 계기가 취임 100일 뭐 이쯤이 한 번의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꿀까요? 저는 참 안 바꿀 것 같은데 근데 우선 잘못을 했으면 일단 책임을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100일 뭐 즈음에서는 안 할 건데 네. 결국은 밀려서 바꿀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수석이나 실장급 다 바꿔야 되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비서실장, 뭐 국정상황실장, 총무 파트. 그런데 과거에 이명박 홍보. 이 홍보 쪽은 정말 심각하고요. 시민사회 수석. 그리고 홍보 파트 쪽에 그야말로 지인 찬스나 김건희 여사 이쪽이 막 좀 들어간 거 아니에요? 네네. 네? 그래서 이쪽은 좀 심각한 것 같고요. 대통령 비서실장을 바꿔야 됩니다. 일단 왜냐하면 경제관료 출신을 앉혀놔가지고 네.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장제원 실장 같은 분이 그냥 장제원 의원 같은 분이 최초에 대통령이 요구했던 대로 차라리 비서실에 가는 게 낫지 않았을까요? 국회의원을 관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싫으셨나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예. 어쨌든 정무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장악력 있는 사람이 좀 들어가야 되겠다. 근데 저는 정무적 판단 이전에 예. 아주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예. 체계가 안 돼 있다고 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그렇고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고 그러니까. 사후 수습 과정도 그냥 각각 따로 놀고 네. 이게 어찌된 일이에요. 이런 역사가 없었어요. 알겠습니다. 기초와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선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지지율 관련해서 홍준표 뭐 유인태 이런 분들은 아니 그 지지율에 쪼잔하게 걸려가지고 이번에 대사면도 못했다. MB 김경수 할 것 없이 다 못하지 않았냐. 근데 또 누군가는 MB 사면 안 하면 지지율 더 빠질 거다. MB 사면을 하면 지지율 더 빠질 거다. 어느 쪽이 지지율이 더 빠집니까? 뭐 사면 안 한다고 지지율이 더 빠진다는 거는 그거는 성립될 수 없는 주장이고요. 네. 논리고요. 네. MB 사면을 하면 지지율이 빠질 것이다의 문제도 모르겠습니다만 그 걱정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걱정을 하니까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 여론이나 이런 것을 우습게 봤다가 네. 그래서 당연한 MB 사면이 고민하는 MB 사면이 됐다가 지지율에 쫄아가지고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네. 실제로 떨어지든 안 떨어지든 간에.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극과 극이 통하는 거예요. 네. 국민 여론 민심을 우습게 봤다가 짧은 시간에 확 몰리고 네. 이런 사고들이 터지고 네. 국민들이 지금 실망해서 분노하는 수준으로 지금 이번에 좀 전환된 거라고 봐야죠. 네. 그러니까 지지율에 상관이 있든 없든 MB 사면은 갑을 사면한 거 아니에요. 네. 형집행 네. 정지하면서 지금 이 바깥에 나가 계세요? 그 정도로 자신 있게 당연지사로 해놓고 흔들린 거죠. 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다음 주에 이제 8.15 사면 뭐 내일 정도면 사실 사면심사위원회에서 결과가 다 나올 텐데 MB 김경수 두 분 다 사면 안 됩니까? 뭐 지금 추세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전에는 좀 예상도 못했던 일인데 네. 그렇게 돼버린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재벌기업 회장님들만 다 사면 되는 저는 겁니까? 뭐 그럴 가능성이
99%죠. 그것 자체도 제가 보기에는 지지율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렇게만 한다고 해도 여튼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 그 예언은 MB, 김경수 둘 다 사면되기 어려울 거다. 밤사이에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어요. 아, 예. 그런데 절차는 이미 끝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면심사위원회 예, 이미 한번 열었기 때문에. 자, 다음 민주당 전당대회 상황 간단히 보면 이제 뭐 단일화는 물 건너 간 것 같고요. 오늘 뭐 이게 뭐 걸림돌이다, 뭐 명분도 감동도 없다 하고 강훈식 후보가 딱 잘났기 때문에 불가능해진 것 같고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최고위원 누가 될 거냐 하고 당헌 80조 개정 논란 이 두 가지가 지금 관심사가 돼버렸어요. 당헌 80조 개정 논란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안 해도 되고 해도 된다고 봅니다. 네. 안 해도 된다면 이미 그 당시에 문재인 대표 당시에 네. 혁신위에서 그것을 한 건데 2015년. 예. 네. 그래서 뇌물이나 정치자금과 관련돼서 등이라고 들어가 있더라고요. 등과 네. 관련된 거는 기소와 동시에 이제 당원권을 정지한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거 좀 너무 변수가 많다. 사실 법률가가 보기에는 이거 되게 이치에 안 맞는 거죠. 이치에 안 맞아요. 근데 정치권의 무죄 추정의 원칙인데. 정치권의 혁신이라는 게 좀 무리수가 있죠. 예, 예. 그런데 그런 게 전형적인 제살깎기거든요. 그런데 보안 장치를 그래서 그런 여론이 있어서 한 게 정치 탄압의 경우 윤리심사위를 통해서 30일 안에 네. 결정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네. 보완책을 해놨는데 이것도 좀 불안정한 거는 맞습니다.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등자를 빼고 기소와 동시에 라는 요게 이제 문제거든요. 네. 그다음에 윤리심판원은 조금 뭐라 그럴까요? 동작이 좀 뜨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안에 또 혼란이 올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별도의 조치를 하는 주체를 최고위라는 거의 하루에도 2번씩 열을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걸로 좀 이동을 시키는 개정을 한다면 그래서 등자 빼고 동시에 빼고 주체를 최고위로 이전시키는 네. 그런 것이 개정한다면은 그런 거고요. 네. 소위 이제 개딸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청원을 하고 막 했던 거는 아이고 10초 안에 끝내야 됩니다. 네, 나중에 결정의 파이널을 이제 당원으로 예. 하라 그러는데 그건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자, 다음 주 대통령 지지율은 더 하락합니까? 저는 지금 같아서는 하락 안 할 수가 없죠. 알겠습니다. 최스트라나무스의 예언이 적중할지 다음 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